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학교밖 청소년 2025년 대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로진학 컨설팅 마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하겠죠. 저는 진로진학 컨설팅 마유니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 전문 진로진학 컨설턴트로 수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을 도와오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오늘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왜냐? 일단 9월까지 한참 남은 것 같아.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궁금한 점이 많지만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난감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기본부터 지금 해야 될 것들, 우리 지금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모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시기에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에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방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많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 저 대학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보를 모르는 스타일. 그리고 선생님, 저 검정고시 84점인데 대학 어디 가요? 무턱대고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찾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있던데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결국 궁극적인 질문이죠. 지금 이 시기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 대입이 자꾸 바뀌어요. 계속 뉴스 보면은 대입을 어쩐다 만다 계속 뭐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대입 변화 주요 사항 3가지만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왔어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아주 불타는 감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언제 나냐? 6월 첫 주에 모집 요강이 나오거든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모집 요강을 그때 볼 수 있는데 그때서야 나오는 게 바로 의대 정원 확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은 잡고 있어야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까지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대 합격선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냐?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최상위권 학과가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1번. 그리고 뭐 지역인재다, 의대 정시 합격선이다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 거는 다른 최상위권 학과가 합격선이 하락하면 나는 그 시점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지? 라는 마음가짐 뿐이에요. 몇 명이 된다, 어떻게 된다, 어느 학교에 몇 명이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6월 이후에 저희가 이제 9월이 다가왔을 때 설명회를 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다른 여러 뉴스에 막 흔들리지 말고 그냥 확대되면은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2번째로 바뀌는 사항은 바로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과에 가고 싶으면 과탐 봐야 돼. 문과에 가고 싶으면 뭐 사탐 봐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폐지하는 대학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수능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 계열의 모집 단위에 지원 가능 대학이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17개 고등학교에, 17개 대학교에서 이런 수능 미적분 기하나 과학탐구 필수 반영을 폐지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교, 그 17개 대학이 뭐냐에 대해서는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에서는 과기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이 7가지 대학에서 이러한 필수 반영을 폐지했다고 나오고요. 종합에서는 단 하나, 이화여대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위주에서도 폐지를 했는데 이화여대, 아주대, 세종대에서는 선택 과목 필수 반영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개 나온 게 바로 정시 모집에서 폐지한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17개 대학이 폐지를 했구나 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우리는 폐지할게요 라고 해놓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폐지했구나, 아이고 좋다 라고 해서 바로 지원했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경희대부터 지금 한양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 경희대는 뭐 과탐, 변환 표준 점수에 4점 가산점을 준다. 국민대도 뭐 미적분과 기하를 보면 3% 주고 과학탐구를 보면은 3%를 가산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학탐구를 보지 않았어. 근데 사회탐구를 봤는데 만약에 국민대에 지원했다고 하면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선생님 3% 가지고 왜 그래요? 에이 3%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특히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촘촘해요.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가 아니라 그냥 1.2점 차이로 많이 갈리는데 그때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합격이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모든 학교를 다 설명드리기엔 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가 많아서 넘어가겠지만 이걸 좀 캡처해두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는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 네모 안에 있는 이런 대학들은 이제 수학과 탐구에 있어서 폐지하지 않은 대학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계속 과탐이나 미적 기하를 봐야 되는구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좀 주요로 다뤄야 될 사항은 바로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희비가 교차하겠죠? 나는 아직 진로에 대한 결정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은 학과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그냥 무전공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대학에 540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사회과학 계열에서 무전공 이렇게 해서 계열과 단과대는 나누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는 방면입니다. 이거는 7개 대학교에서 한 2,6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공 구분 없이 1학년에 입학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보고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고자 하는 선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1과 2를 함께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직 이것도 6월에 모집 요강에 나와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일단 나에게도 이제 무전공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과별로 작년에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 작년과는 조금 합격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면 뭐 각각의 학교에 각각의 학과에 들어가던 친구들이 이제 무전공으로 빠지기도 하니까 합격선이 좀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언제부터? 6월에 모집 요강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모집 요강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벌써 3가지의 변화만 설명드렸는데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지?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입시행 계획에 따른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합니다. 4,000명 정도 감소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는 만큼 대학도 그렇게 좀 대학의 문을 좀 좁혀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대학에 있어서 수시 학생부 전형에 있어서 교과는 670명을 더 선발하고 종합은 400명을 덜 선발한다. 그래서 교과가 조금 더 수도권에 있어서는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에 있어서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데요. 기회균형에 있어서 무려 1,000명이나 더 많이 선발을 합니다.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친구들이나 다자녀 전형이나 이러한 다양한 모집 전형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나에게도 TO가 조금 더 늘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자율 반영인데요. 이제 내년 대입부터 논술, 실기 이런 데서 많이 반영을 하는데 우선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부터 중심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올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증가했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어떠한 흐름이 있어 왔냐? 수많은 흐름이 있어 왔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도 정말 다양한 요소를 다 보여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도 수상, 개인 봉사, 독서, 자율동아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학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나의 스토리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나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으니까 나의 방법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점차 없어지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 학과와 이 진로를 위해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서류에서 예를 들어 뭐 학생부 대체서식이나 또는 뭐 대체서식 또는 이제 청소년 생활기록부에서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소서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스토리라인이 드러나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정시 내신 반영인데요. 원래 정시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스토리라인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는 내신을 반영할 때 내신이 학교에서의 내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서류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대체서식 또는 청기부라는 겁니다. 청기부랑 대체서식 안에는 우리가 수시를 쓸 때랑 똑같은 비슷한 서류가 존재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0번 또는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학습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표를 제출해도 되지만 청기부를 기반으로 내가 정시를 선택했지만 이 학과를 위해, 이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바로 나의 스토리라인이다.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와 적성과 이 전공과 활동을 다 연계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이 친구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대입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입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9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이 중 3일 이상 대학교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수능과 달라요. 수능과 달라서 우리가 수능은 직접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 가서 접수를 해야 되지만 수시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진학사나 UA 어플라이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중 3일 이상 내가 원하는 대학이 열려있는 기간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전형 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약 90일 동안 전형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어서 막 수시도 보고 막 면접도 보고 막 수능도 보고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 12월 13일에 발표가 나는 거지 교과전형에 준비한 친구들은 11월, 10월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꼭 12월에 발표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2월이요? 하면서 너무 많이 남았네 생각하는 시기예요, 지금이. 하지만 10월, 11월에도 합격자 발표가 많이 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힘들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접수는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 중 3일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 템포 점점 쉬어간다 느낌으로 좀 롱텀 레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올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올해 이만큼이나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본 개념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필수 코스 바로 전형입니다. 전형. 전형이란 말이 굉장히 좀 뭔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전형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간단합니다. 바로 수시, 정시 이런 것들이 다 전형이에요. 전형 안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냥 나를 판단하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형이 나뉘어져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 사이에는 수능이 있다. 그래서 정시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 수시는 수능 성적이 아닌 다른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 가는 거예요? 뭐 수시랑 정시를 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수시랑 정시를 나눈 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은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일단 나눈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시에 합격을 한 친구들이 정시도 다 지원을 해버리면은 이 정시에 지원한 친구들이 3개의 카드밖에 못 쓰는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시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합격하면 절대로 정시에 지원을 못합니다. 지금 정시를 막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시를 막 6월 모의고사 이제 다가오네 뭐 하면서 이제 정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절대로 수시에 하나라도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 성적보다 잘 갈 수 있는 학교에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납치라고 하죠.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죠? 지금 시기에는 간단하게만 알아두어도 돼요. 일단 수시 모집에 교과, 종합, 논술, 실기가 있다라는 건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교과, 이름이 어떻게 돼요? 뭔가 교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학습해야 될 것 같고 교과목을 연상케 하는 이런 교과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성적을 기준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적? 어떤 성적? 나에게 어떤 성적이 있지? 저희에게 있는 것, 검정고시 성적 있잖아요.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는 게 바로 교과전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전형은 그럼 뭔가 종합적으로 볼 것 같잖아요. 교과랑은 다르게. 맞습니다. 종합전형은 내 학생부 대체서식이나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가는 전형이 바로 종합전형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저 그러면은 종합전형으로 안 가면 대체서식이나 청기부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은 종합전형에 있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고 물론 그럼 나 종합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교과와 종합이 그런 식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전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기에 꼭 알아둬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만약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지금 시기에 종합은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이 갑자기 막 8월에 준비하겠다고 막 나타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전형이 아니야 라고 지금 판단하기엔 약간 이르고요. 그래서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구나. 종합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교과는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를 지금은 판단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실기, 수능 이런 것들은 다 그 학교마다 논술고사가 있고 실기고사가 있고 수능은 뭐 이제 단체로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고사를 잘 보면 되는 전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막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전형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할 텐데 아까 정시는 3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시는 몇 번 있냐? 바로 3번의 2배인 6번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6번의 카드를 쓰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이 카드를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 합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너무 많이 가고 싶어. 이 학교만을 원해. 라고 하면은 이제 전형별로 하나씩 쓸 수 있거든요. 교과 전형 하나, 종합 전형 하나 이런 식으로 전형별로 하나씩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교과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서류를 일단 준비하고 여러 학교에 넣을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각 학교에 전형별로 하나씩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하나씩 수시는 6개 그리고 정시는 3개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6개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학교들이고요. 전문대, 산업대,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과학기술원이나 전통문화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이런 6개의 카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고 6개 카드는 오로지 4년제 일반 대학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대학에 지원 가능하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 선생님 저도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특별 전형이 있어요. 우리만 갈 수 있는 특별 전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따로 그냥 모든 대학에서는 아니고
몇 개의 대학에서만 운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전형에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3가지 정도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신학 계열이랑 그리고 호원대, 산업계 계열이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TO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명, 2명씩 학과마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기회야 라고 해서 적용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감이 있고요. 만약에 신학대나 호원대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미 특별 전형으로 지원한 사례가 많고 합격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전형도 있구나라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신학대나 호원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다른 전형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 다른 전형이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형이냐? 바로 그냥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에 나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들이 따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전형에서 이런 거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몇몇의 전형이 저희에게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대학에 보여드리는 전형만 이를 시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에서 우리를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바로 모집 요강을 들어가 봐야 돼요. 모집 요강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라는 말이 쓰여 있는 전형만 우리가 지원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정신 없으니까 이것만 알아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전형이 나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아직 모른다.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걸 보고 동등한 학력 인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 전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특별 전형? 이거 좋은데요? 선생님, 특별 전형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특별 전형이 뭐예요? 특별한 전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자격 요건이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보훈 대상 자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목회자 추천 전형, 대안학교 출신자 이런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요. 다자녀 가정이 원래 3인 이상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더 많아질 거예요. 2인 이상도 다자녀라고 보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나중에 다자녀를 2인 이상으로 묶은 학교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직은 모집 요강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하려면 이런 자격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런 데 해당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주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럼 나는 이런 전형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보통 친구들이 질문을 하지 않은데 이제 한 5월, 6월 이맘때에 보통 많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제가 갈 수 있는 전형은 없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전형이냐 함께 가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대안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라고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동등 이상의 학력. 이 키워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대안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열려있는 전형이 바로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회 대안학교 졸업자,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회원교, 대안학교 졸업자 또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대안학교 졸업자 이렇게 해서 폭넓게 열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가와 비인가와 상관없이 여기 안에 해당되기만 하면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가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기부를 내면 되는데요. 비인가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증명서 한 부 내야 되고 학교 소개서, 우리 학교는 이런 걸 가르쳐요 라는 것을 이제 학교 팜플렛이 있거든요. 그걸 제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과 증빙 서류를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비인가대안학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과 증빙 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이 주로 선발을 하냐? 아래 나와 있는 성공회대, 아신대, 총신대, 장로회 신학대, 한동대 이렇게 5가지 대학이 주로 선발을 하고요. 이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바뀌는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에 있어서 굉장히 친구들이 좋아하고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정말 많은 학교에서 선발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학과별 선발 인원도 제가 아까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 TO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안학교 출신자 각 이제 학과별로 뭐 3명, 5명, 10명 뭐 뽑지 않는 학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TO가 많지는 않지만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용해봐야 할 전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친구들이 선생님 저 전문대에 대해서 들었어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죠? 바로 전문적인 스킬을 배워서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연마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업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회 지원 제한이 없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5개, 6개 넣는 친구들도 많고요. 10개, 12개씩 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횟수 제한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2번을 모집한다는 건데요. 언제 모집하냐 가보겠습니다. 바로 올해 전형 일정인데요. 9월 9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4년제랑 똑같아요. 근데 1차, 수시 1차가 10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모집을 합니다. 한 달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10월에서 11월까지 잠깐 쉬었다가 2차를 또다시 모집을 하는데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또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은 1차 뭐 여유롭네. 나 2차에 지원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선발 인원과 2차 선발 인원이 달라요. 1차는 75%나 선발을 하고요. 2차는 16% 선발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74%예요, 여러분. 꼭 1차에 지원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올해는 75%를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무려 1%나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1차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4년제 지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원해도 굉장히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도 되고 그래도 1차에 지원을 하는 것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시기에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선생님, 전문대를 간다고 하면 어떤 학과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 친구들이 많이 가나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시기에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일단 간호보건 쪽에 27%, 그리고 호텔 관광에 14%, 기계 전기전자에 16% 정도 지원을 합니다. 다른 학과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전문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간호학과 다른 4년제도 지원하고 전문대도 지원하고 이런 편이고 남자 친구들의 경우에 이제 뭐 기계나 전기전자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전문대만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분류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통 간호보건, 호텔 관광, 그리고 전기전자에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의지가 생깁니다. 선생님 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는데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것 단 하나, 전형 선택입니다. 전형 선택. 전형 선택은 어떻게 하냐? 바로 여러 가지 제가 오늘 교과 전형이니 종합 전형이니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 전형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슬금슬금 감을 잡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볼게요. 교과 전형,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검정고시 성적을 딱 내면 다 끝나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립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내겁니다. 예를 들어 뭐 2합 7, 인천대 같은 경우에 뭐 2합 7, 뭐 아니면 충북대 같은 경우에, 충남대 같은 경우에 3합 11에서 12 이런 식으로 최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립대 가고 싶다 하면은 검정고시 성적 내고 수능 최저 맞추면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가는 게 바로 교과 전형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시기에 갈리는 것이 4월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4월 검정고시를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4월 검침고시를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성적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8월에 다시 한번 봐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가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는데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주요 요소는 검정고시 성적이라는 거니까 아, 내 성적 조금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조금 올렸을 때 한 번 더 봤을 때 4점, 8점이 올라간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 조금 아쉬운데? 하는 친구들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8월 검정고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아, 8월에 잘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 나는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대학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 거를 기반으로 일단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올해 무슨 부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모집 요강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캡처해두고 뭐가 바뀌었지? 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대학들 중에서 이 전형에서만 검정고시를 교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천대든 강서대든 명지대든 다양한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선발하는 전형, 여기 나와 있는 전형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선발 방법은 뭐냐? 바로 면접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면접이 없다. 그럼 교과 100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면접이 있다. 그럼 면접을 써놨습니다. 선생님 뭐 단계는 뭐예요? 라고 궁금해할 텐데 명지대나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단계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여기 보이죠? 5배, 5배수.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을 선발한다? 50명을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 다음에 면접을 기준으로 40명을 떨어뜨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한 번 합격자 발표를 중간에 하고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면접을 본다던가 뭐 다른 선발 과정을 거쳐서 2단계로 나눠져 있구나 라고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도 있으면 제가 써놨고요. 없으면 안 써놨어요. 그래서 반영하는 방법은 뭐냐? 검정고시를 몇 점을 반영하는지, 내가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건지 평균을 반영하는 건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아,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그래도 요 정도인데 예를 들어 아, 나는 내 과목만 잘 봤는데 아, 그러면 명지대랑 가천대 중에서 한번 골라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모집 요강이 6월 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모집 요강을 보고 아, 나는 이게 좀 달라졌네. 아, 올해는 평균 다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로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자료예요. 성결대부터 용인대까지도 제가 적어왔고요. 이것도 캡처해 두시고 활용해 두시면 좋고 을지대부터 협성대까지도 갖고 왔으니까 수도권은 이 세 슬라이드 안에 있는 거면 끝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학교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신학대나 성서대 뭐 이런 학교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종교적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류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해온 활동, 뭐 꿈드림센터나 아니면은 뭐 대안학교에서나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들을 잘 수행해온 친구들에게 열려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다? 면접 중요하고요. 면접은 하지만 지금 생각할 건 아닙니다. 면접은 나중에 나의 미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서류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지금 시기에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 논술에 대해서 좀 다양한 예시를 갖고 왔어요. 논술은 뭐냐? 그냥 그 학교의 논술 고사를 보러 가가지고 적어서 그 고사를 잘 보면 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도록 하고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냐 마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친구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지금 당장 수능 최저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잖아요. 충분히 최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할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 전형 학생부 비교 내시는 내 검정고시 성적 보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내 논술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가볼까요? 지금 이걸 모두 다 해석할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전형에 다양한 논술 유형이 있다라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문이 가부터 막 사까지 나와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등장인물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 뭐 아내와 참석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제시문이 소설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이런 식으로 진짜 소설이 나오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상경계열이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국내 국민연금 기금 전망 해가지고 이걸 보고 해석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죠? 이걸 다 공부하라? 전혀 아니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학교에 맞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풀어보면서 느낌이 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등장인물이 괜찮은 소설에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래프 해석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직접 풀어봐야 돼요. 지금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고 이 학교 괜찮네? 하면은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논술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건데 논리적으로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풀어야 하겠죠. 그래서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그냥 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부담 없이 그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대신에 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대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풀이 과정이 길 뿐이지 풀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작년 강의 때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약술형 논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행한 지 작년에 3년 차여가지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도 될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합격자들이 작년에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설명드려도 되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올해 시행 4년 차고 한 3,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실시하는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쉬운 논술이에요. 약술형 논술. 적성고사가 원래 있었거든요. 2021년까지는 적성고사라고 해서 국어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있었는데 올해 폐지됐어요. 올해래. 2021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 기조를 잇는 신설 전형이 바로 약술형 논술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일반 논술에 비해서 친구들이 이거 괜찮은데요? 라고 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겠는데요? 하면서 점점 이제 합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전형이죠. 가천대부터 삼육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고려대, 세종캠 등 다양한 대학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도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는데 아까는 뭐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뭐 A의 이유를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30자 이내로 기술할 것, 공백 제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죠. 보통 많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좀 어려운 논술은 아닌데 쉬운 논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약술형 논술 추천드리고요. 수학 영역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시오. 이렇게 아까 막 엄청나게 긴 거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독서부터 문학, 수학도 수학 1부터 수학 2까지 해서 막 어려운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미적 기하는 많이 보통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적 기하까지 할 자신은 없는데 논술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실기전형인데요. 실기전형은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잘 보면 돼요. 뭐 문학 실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운문 또는 산문을 쓰면 되는 거고 시각 디자인 쪽이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기는 따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특기자는 내가 수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만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문해창작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특기자로 가고 싶다 하면은 특기자 전형에 선발이 가능한 다양한 대회에 지금 많이 나가가지고 수상 경력을 쌓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8월에는 늦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특기자 전형이든 실기 전형이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시작해보면 좋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들은 일단 이런 모든 과정이 있지만 그냥 나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재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형을 정했으면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형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비교내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비교내신이라는 거는 전형별로 다른 지표를 비교내신으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과를 가겠다. 그러면 검정고시 성적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종합을 가겠다. 그러면 검정고시 성적과 서류평가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수능을 가겠다. 정시를 가겠다 하면 수능 성적, 논술로 가겠다. 논술 성적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비교내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내신은 한마디로 내가 대학 갈 때 대학이 나를 평가하는 요소다라고 보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신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나의 평가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환산하는 경우도 있고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자 평균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모집 요강이 나오고 차근차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모집 요강을 봐야 돼요. 모집 요강이 나오면 나오자마자 볼 필요는 없지만 나오자마자 이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 바로 검정고시 비교내신 산출 방식을 포함해서 일정, 변경사항, 전형별 안내, 모집학과, 서류평가 산출 방식, 필수 선택 과목 등등 다양한 것들이 모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은 한마디로 뭐다? 우리가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선발할 건데 친구들을 선발할 때 이런 식으로 선발할게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모집 요강이 왜 중요하냐? 변경사항, 이번에 너무 많아요. 변경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2025년 대입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모집 요강이 떴다라고 하면은 어딜 들어가면 되냐? 바로 땡땡 대학교 입학처라고 치세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초록창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땡땡 대학교 입학처라고 치면은 배너가 쭉 뜨는데 우리가 볼 거는 단 하나. 수시 모집의 모집 요강.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수시 모집의 모집 요강. 거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PDF가 짜잔 하고 나오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여기가 지금 화면처럼 2024년도면 작년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워요. 친구들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2025년 대입이고요. 2024년 대입은 작년에 지금 2, 4학번 친구들이 했던 대입이 24년도 대입.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5학년도라고 써 있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전형료, 환불 안내, 학사 안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단 하나. 검정고시는 어디에 전형에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검정고시는 학생부 교과 중에서 지역균형은 안 되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도대체 어디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다른 거 다 그냥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원서 접수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여기까지. 모집 요강 정도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 저 교과 전형으로 정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지금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내신 환산 방법인데요. 비교내신 환산하는 친구들은 4월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만 가능하겠죠. 아직 검정고시를 보지 않은 친구들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내가 내 성적을 가지고 내신을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비교내신을 알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 아까 어디 있었어요? 모집 요강 후반부에 있는데 조금 올라가 볼게요. 모집 요강 후반부에 보이시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여기가 바로 하이라이트.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검정고시 본 친구들에게는 꼭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거기에 가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내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방법은 다른 강의 영상을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스스로 해봐도 좋습니다. 평균 점수와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유형 경우에는 내가 내 평균 점수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평균이 되는구나를 계산해보고 4등급이다, 3등급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과목 점수랑 등급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내 평균을 절대 내면 안 돼요. 금기.
절대 내면 안 되고 내 성적이 각각 몇 점인지에 따라서 내 등급이 과목별로 나온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성적에 따라서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이런 식으로 잘 계산을 해서 그 등급을 하나로 평균을 내는 것이 바로 나의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중치가 있는 경우는 내가 국영수를 조금 더 강조해서 그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에 그냥 내가 아까 환산된 등급에 그 등급에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고 그 총합을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식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보면 됩니다. 평균 내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전 영상이나 이런 데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봐도 좋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자세히 한번 따라해보고 예시를 기반으로 해봐도 괜찮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성적을 나오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도 내가 모의고사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검정고시 모의고사 보고 이거에 대해서 나 여긴 좀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참고해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단 하나 무엇일까요?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 다르다 이것뿐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먼저 해보는 거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봤어. 근데 원하는 학교에 너무 모자라.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판단의 기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검정고시 환산을 해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저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입시 결과 봐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입시 결과 무엇일까요? 입시의 결과입니다. 입시의 결과는 뭐냐? 바로 작년에 이제 들어가서 2, 4학번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죠. 막 이제 축제 시즌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입학할 때 그 성적을 학교에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걸 갖고 왔어요. 대학교 입시 결과 확인 들어보면은 어디 들어가면 되냐? 아까 우리 배너에서 전형 안내에서 입학 안내 들어갔잖아요. 우린 지금은 자료실에 들어갑니다. 자료실에 들어가면 전형 자료 입시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2024년 수시 모집 전형 결과라고 해서 4월 23일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4월, 3월에 보통 올라옵니다. 아까 우리 모집 요강은 25년도 거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이 전형 결과는 24년도 걸 봐야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24학년도 전형 결과를 보면은 PDF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으면 각각의 학과마다 평균과 90% 이런 식으로 이 학과에는 3.65 정도 되는 평균을 가진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영어영문학과 평균 3.65? 나 가능.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내 시험 환산 한번 해보고 입시 결과 한번 확인해보고 좀 부족하네. 다시 공부. 이런 식으로 그 솔루션을 내가 스스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 2.9 이러는데 한 가지 팁 알려드리면 평균보다는 내 성적이 좋은 상태에서야만 들어간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출결해서 조금씩 깎이기 때문에 출결해서 깎이는 걸 감안하다 보면은 평균보다 내가 좀 더 예를 들어 내가 3.1 정도면 이제 평균보다 좋잖아요, 성적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통 많이 합격을 하더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전형이에요. 선생님 종합전형은요? 서류 벌써부터 좀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따로 강의를 더 열심히 찍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바로 활동 선정 방법이라고 바로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긴 강의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기와 논술 전형은요? 라고 한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막 문학, 예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건 뭐다? 실기고사를 확인해라. 실기고사를 어떤 내용으로 보는지, 언제 보는지를 확인하고 그 준비를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 학원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학원이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내가 스스로 소설을 좀 써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기고사를 가고 싶다? 반드시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팁을 드리면 일단 지금 최대한 다양한 학교의 논술을 접해보세요.
내가 뭐, 이 학교 너무 높은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날 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은 최대한 다양한 학교 논술을 접해보고 답안 현식을 파악했는데 내가 이 학교랑 좀 맞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모의 논술, 올해 모의 논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 되는데 되게 좋은 게 그 모의 논술 기출문제 보면은 거기 예시답안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추천드리는 거 일단 내가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안지를 구성해서 원고지에다가 한번 써봐요. 인문 논술의 경우에 그걸 써보고 예시답안이랑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고 너무 괴리감이 커. 이건 너무 달라 하면은 이제 뭐 다른 뭐 학원을 알아보거나 내가 좀 다른 학교를 찾아보거나 그래도 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중요해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학교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좀 찰떡궁합이라는 거니까 내가 최대한 여러 학교를 접해보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에 하나, 일요일에 하나 해서 하나씩 그냥 살펴보고 내가 그냥 한번 알아본다 느낌으로 좀 가볍게 풀어보고 예시답안이랑 맞춰보는 거 중요하고요.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이나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출문제 쳐봐가지고 아까 입학 자료실에 다 있거든요. 쳐보고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친구들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 어려운 문제를 논술식으로 많이 풀어보더라고요. 수능 특강 어려운 문제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논술식으로 풀어보고 꾸준하게 내 논술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열심히 풀어보는 거 그게 지금 시기에 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든 실기든 무엇이든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아쉬워요 선생님 전 8월에 이 영상을 봤어요. 9월에 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맞는 전형 찾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주요 일정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부터 5월까지 보면은 이제 검정고시 시험일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한번 오답해보고 하는 경우고요. 선생님 저는 최저를 아직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최저를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6월 모의고사 한번 응시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직접 어디 가서 응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집에서 그냥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거 그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내가 이걸 풀어보냐 안 풀어보냐가 이 6월, 7월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제 검정고시 수험표를 출력해서 8월, 대망의 8월이 제일 중요하죠. 8월에는 제2회 검정고시가 있고 그리고 수능 원서 접수도 있고 서류 준비도 다 끝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8월이에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체 서식만 마련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체 서식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증빙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달이 될 거예요. 8월. 8월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실기든 논술이든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8월에 바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논술이나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감이 잡혔나요? 지금은 감만 잡으면 돼요. 다른 것들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할 거고요. 감만 잡으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대입에 대해서 어렵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본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 조금 감이 잡혔어요.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최선 다해서 올해 입시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해볼게요. 라는 생각만 들면은 충분해요. 지금은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든 논술이든 여러분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몇 개월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같이 준비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진학 컨설팅 마윤희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